강의가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아까 메모리 확보를 얘기를 드렸던 이유로 오늘 아무래도 강의가 좀 길어지고 얘기까지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조사를 실제 수행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하는 그 예를 가지고 하나 제가 제가 했던 이유는 뭔가하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평가와 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건데, 보건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건소가 환자가 느끼기에 이 보건소가 나한테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약 잘 먹는 건지 챙겨도 주고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지 이게 조사를 했어요. 그거 즉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가 이렇게 잘하면 잘할수록 환자도 스스로 질병 관리를 잘 해 나갈 거냐, 이 둘 사이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설은 뭔가 만성질환 환자가 경험한 의료 서비스가 만성질환 접촉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서비스일수록 환자도 자가관리 실행을 잘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외래 서비스를 이용한 40대 이상의 고혈압 및 당뇨 환자를 가지고 조사를 했고, 1:1 설문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는 거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미국의 그 ICIC라고 Improving Chronic Illness Care라는 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PACIC, Patient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Care, 즉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환자가 평가하는 그 도구를 저희가 번역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가 스스로 자가관리를 잘하는 거, 우리가 어떤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적절하게 운동하면서 체중 관리하고 식사 조절하고 약도 받고 뭐 챙겨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자가관리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만성질환의 시대에서 그런 자가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예를 들어 1년 통 틀어서 영국에서 나온 통계는 의사 만나는 시간 다 합쳐도 3시간이 안 된다. 나머지 9,000 몇백 시간은 환자가 스스로 자가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자가관리에는 오히려 다른 영향들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인과학적인 남자나 여자나 뭐 연령대,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삶의 질, 직업, 뭐 소득 수준, 뭐 이런 여러 요인들이 환자의 자가관리에 같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사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좀 소개를 하고, 기본적인 사항에서 성별은 조사관이 그냥 보고서 체크하도록 했는데, 남녀, 그 다음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서 몇 세 또는 몇 년생, 아니면 몇 세부터 몇 구강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왠가 하면 노인분들이라서 내가 올해 몇이더라 하더니 막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차라리 몇 년생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어쩌나 이거 또 이거 해서 3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아무거나 생각하고 갖고, 언제부터 다니셨냐, 무슨 병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험했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아까 PACIC라는 그 만성질환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학술 단체에서 만들어낸 도구를 저희가 한글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총 20문항인데 이런 게 나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내 병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내 의견을 물었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거의 없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늘 그렇다. 이런 식으로 5점 스케일로 만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여러 치료 방법들 중에서 내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것도 전혀 그런 적이 없다부터 해서 늘 그렇다. 이런 걸 보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도구도 들어갔고, 이게 돼서 총 20문항.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 아무리 내가 자가관리를 잘 하고 싶어도 걷기도 힘들고 통증도 심하고 이러면 자가관리하기가 어렵겠죠. 즉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교란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넣었고, 그 다음에 이 도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있는 도구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왜 그대로 넣냐면
이미 딱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도구를 여기서 사용했으면 내가 조사한 집단은 전체 평균값을 아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조사를 할 때 기왕에 표준화된 도구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구, 이것도 마찬가지. 삶의 질에 대한 같은 도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자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국 자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니까 그 자가관리 결과 변수잖아요.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했어요. 약을 제대로 챙겨 먹는지, 혼자 직접 혈압을 다 확인하는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음식, 그 다음 뭐 다른 어떤 건강식품이나 술, 또 담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잘할수록 뭐 점수가 이제 더 높아지는 변수도 있고, 그 반대로 이거보다 이걸로 체크하면 더 나쁜 거겠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자가관리를 잘 하는지를 그냥 그래. 이 1, 2, 3으로 한 걸 점수를 합치기로 해서 그 점수를 높일수록 잘한 걸로 하자. 라고 하려면, 여기까지는 3점이 더 좋은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거꾸로 코딩을 해야 되겠죠. 오히려 3, 2,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점수를 다 합쳐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잘하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그 조사 도구를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었고, 뭐 그 외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이제부터는 성별을 돌릴 목적으로 해서 뭐 직업 또는 가족 구성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 부분들, 그다음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게 예비조사였기 때문에 예비조사 후에 이 부분이 응답이 잘 안 됐다는 것을 파악하라고 이 부분을 확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때는 저는 꼭 권하는 게 예비조사를 꼭 하시라. 그러면 자기가 미처 몰랐다. 현장에서 그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의 상황을 보고 아, 이건 이 조사표의 이 문항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뺄 걸 빼고 한번 정비된 걸 가져가시고 그걸로 본 조사를 하셔야지. 안 그러고 예비조사도 없이 그냥 들이댔다가 시간은 다 가고 조사는 끝나버렸고 이 문항은 영 쓸모가 없는데 어떡하죠? 하버리면 그때는 이제 차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꼭 예비조사를 하시라. 심지어 이런 식의 준비된 예비조사가 정이 어려우면 하다못해 실제 현장에 가서 자기가 직접 물어보고 대화라도 하시라.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조사표를 만들고 예비조사도 하고, 근데 조사표를 만들 때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희가 공동연구원이 그때 총 4명의 이제 연구원이 같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각자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한테 이걸 주고 읽어보시고 이해하기 어려우신 게 뭔지 다 체크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4명의 연구진이 다시 모여서 디스커션해서 문항들을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런 식의 작업들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보면 A, B, 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랗게 붙여놨죠. 그게 뭔가 하면 변수의 명칭을 정해야 되는데 성별, 연령 이런 식으로 한글로 다 적어놓으면 이게 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별은 A1, 그 다음에 연령은 A2 이런 식으로 붙이려고 이제 붙였다는 걸 얘기 드리려고 저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사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부터 28번까지. 즉, 저희는 예비조사를 28명을 했고, A1 보니까 이게 성별이죠.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저희가 보통 코딩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전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걸 보고 나면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숫자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코딩의 어떤 규약, 규칙을 정해놓은 프로토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프로토콜은 얘를 이런 겁니다. 자, 구분, 기본 정보 다 A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변수명은 A1이고 이게 뉴메릭이냐 캐릭터냐, 즉 연속 변수냐 아니면 명목 변수냐. 그 다음에 길이는 length 1, 2 이렇게만 들어가니까 한 자리 줬고 이게 성별이라는 의미고 응답은 남녀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 A3의 언더바 1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정보인데 숫자로 들어가고 두 자리를 준다. 보건소에는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해서 뭐뭐 년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다 이제 또 참고사항도 적었어요. 예를 들어 한 1, 2년쯤 됐지? 그러면은 우리가 1.5라고 넣기로 하자. 어? 예를 들어 5, 6개월 하면 5.5 나누기 12 이렇게 넣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규약을 정해 놓은 거.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왕이면 뭐 응답 문항까지 다 넣어주면 더 친절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코딩 지침서라고 합니다. 바로 이 코딩 지침서와 자료를 같이 봐야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할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조사표를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코딩 지침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조사가 끝나면 입력하는 사람한테 이 코딩 지침서와 조사표를 주고 입력하라고 시킬 수 있겠죠.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입력 에러가 상당히 많아요. 사람이 하는 문제라서. 자, 그 다음. 좋아요. 그럼 입력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환자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나가다 보면 칸이 헷갈릴 수도 있고 막 문제가 생기게 되게 쉽겠죠. 즉 조사 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조사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한 칸 삐끗하면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참 좋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액세스거든요. 액세스인데 여기에 있는 이 양식은 뭐예요? 그냥 엑셀에다 옮겨 넣으면 돼. 여기에 딱 되어 있는데 여기다 입력 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 보세요. 시트가 A, B, C, D, E, F, G 해서 구분해서 총 5개의 시트로 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에 성별, 여자면 2로 코딩하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돼가지고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디자인을 해서 여기 들어가는 변수는 여기 A1이라고 되어 있죠. A1이라는 것에 여기서 1 치면 아까 그 시트에서 1이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거 한 장으로 이렇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시트로 이렇게 나왔어요. B에는 이거 문항까지 아예 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여기다가 이걸 쳐넣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입력 에러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CD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입력 폼을 만들어주면 입력 에러를 확 줄이고 또 쉽게 빨리 입력할 수 있어요. 아까 그 긴 엑셀표에서 이거 한 칸 삐끗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면 쉽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입력 양식에 다 입력하고 나면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엑셀로 옮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조금 다른데 여기서 이제 그런 SPSS가 있고 설마 여기 SPSS가 컴퓨터 때문에 없는 거 아니겠지? 혹시 이 컴퓨터에만 SPSS가 없나요? IBM으로 된 거. 어디요? IBM SPSS. 그 밑으로부터 두 번째요. 아, 여기 있구나. SPSS가 지금 19버전인데 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전 버전하고 호환성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전 버전에서 돌린 걸 여기서 읽으려면 별도의 뷰어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 자, 그럼 여기는 그냥 필요하고 여기서 열기 데이터를 해서 불러와도 되고 데이터베이스 열기 해서 불러와도 되고 근데 일단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고요. 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엑셀로 했잖아요. 엑셀로 했으니까 아까 액세스에서 그렇게 입력 끝난 걸 엑셀로 옮겨가지고 이 엑셀을 해서 열기 해서 불러와도 되죠. 첫 번째 행에서 변수 인원 읽어오기 즉 이렇게 하면 오케이 하면서 자 아까 그 28명의 데이터가 여기로 싹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SPS에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엑셀이든 액세스에서 입력을 하고 하여튼 그것을 엑셀로 만들어서 엑셀을 이렇게 불러오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할 준비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열어볼게요. 명령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거 쓴 거 아시죠? 엑셀을 불러왔어요. 불러왔더니 여기 이런 게 get data 타입은 엑셀이고 파일 명칭은 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장이 떴어요. 즉 SPS에서는 제가 무엇이든 하나를 실행해 나오면 그 요런 게 딱 뜨는데 요런 게 떴을 때 얘를 잘 저장해 놓으면 제가 아까처럼 데이터 열기 해가지고 그 디렉토리 찾아가서 불러오는 그 똑딱똑딱 하는 과정 없이 이 문장을 내가 그냥 저장하고 있었으면 이 문장만 이렇게 딱 해서 실행해버리면 얘가 자동으로 싹 불러오게 되는 거죠. 저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된 거예요. 자, 이것은 저장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 분석력 PGM 방이용 해가지고 이제 불러왔어요. 여기서 이게 다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인도 분석이든 뭐든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출력 결과물이 뜰 때 그 맨 위에 있던 그런 문장들이 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문장을 저장해 놓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이걸 재현해낼 내가 그때 어떤 단추를 눌렀더라? 이거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죠. 하고 30분 했으니까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가 사실은 좀 매우 여러분들에게 집중도가 필요한 그런 작업이니까 짧게 한번 보시고 짧게 한번 보시고 선택까지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작이 그래서 지금 막 다른 강의를 막 하고 지금 무겁게 집어넣는다고 있는 건데 좀 더 뵙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이 단계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분석하시면 이 앞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기술 통계랑 해서 딘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변수들을 에라 모르겠다 다 넣으시고 다 넣고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자료를 돌리면 일단 자료의 전체성에 대해서
감을 잡아가지고 이 자료의 어떤 그 전체적인 통제권을 여러분이 탁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인도부터 보는데 아이디는 28 결측이 없고 28개 다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로 아이디의 빈도는 당연히 1번부터 28번까지 했으니까 빈도는 하나씩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뻔한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A1이 나왔어요. A1이 자, 이 분석을 아까 어떻게 됐어요? 엑셀로 만들었던 그 코딩북을 코딩 지침서를 옆에 들고 계셔야 되겠죠? 성별 했더니 남자 18, 여자 10명 해서 28명이고 퍼센트가 어떻게 됐다. 근데 여기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이거 나오는 거 유효 퍼센트는 뭔가 하면 결측치가 만약에 있으면 그걸 빼고 이제 얘기야 여기 나오겠죠. 근데 결측치가 없으면 이거나 이거나 같은 값이 나는 거고. 자, 그 연령의 이게 성별이고 그 다음에 이건 연령이에요. 37세부터 해서 83세까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 몇 년생이야 라고 답하시는 분들 또 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A13가 뭐냐 A31이죠. A31은 보건소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그거겠죠? 그러니까 쭉 해서 0.25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다녔다는 거 해서 10 하면 10년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연도로 답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빈도들을 쫙 보면서 그냥 그래 나 이거 빈도 확인했어가 아니라 이걸 예를 들어 이 변수 하나만 응답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구나 하는 걸 다 의미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타 질환을 했더니 고혈압 당뇨의 기타 질환이 없다고 답하는 사람이 24명 그 외에 뭐라고 답하는 사람이 4명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조사한 기타의 특성이 이렇구나 하면서 이걸 이제 머릿속에 쭉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다 빈도를 보면서 각 문항마다 어떻게 이제 답했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 기초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대상자의 특성 이래가지고 뭐 성별이 어떻게 되고 연령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결국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있었어요. 레코드 A23 연령종인데 가장 낮은 것부터 59세까지를 1, 60에서 69세를 2, 70에서 그 이상을 3이라고 하기로 하자 하고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실습 다 했으니까 잘 아시죠? 네. 요게 정리된 연령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변환해서 다른 변수로 코딩 해가지고 A23를 이렇게 하고 연령분 1이라고 연령분 1로 바꾸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그게 뭐예요? 아, 제가 열어놓은 거예요. 아, 59세까지군요. 60에서 69. 그러면은 변환해서 다른 변수를 코딩 H3를 이렇게 해서 열연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값을 최저값에서 59세까지를 내가 1로 코딩하기로 한다 하고 추가. 그 다음에 범위로 해서 60에서 69세까지를 내가 2라고 코딩하기로 한다 추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70에서 최고값까지를 3이라고 한다 추가하고, 계속 누르면 계속 확인하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딱 나오고, 여기 나온 이게 딴 거예요. 요게 제가 아까 프로그램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어디다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게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슬래시 눈표, 그 다음에 이쪽 끝에도 눈표 슬래시 이렇게 해서 설명까지 붙여놨어요. 제가. 그럼 아, 연령 구분하는 프로그램이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서 얘를 선택 영역 실행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방금처럼 그 일일이 단추 누르고 하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이 남아있으면 얘가 그냥 간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수능도 점수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레코드 2원에서 28까지가 아까 8개 항목의 수능도를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여기다 수능 1 약복용이라는 걸로 정리를 하는데, 1을 3으로, 2를 2로, 3을 1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원이 자, 약을 챙겨 먹지 못하는 날은 일주일에 몇씩이나 됩니까? 거의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죠. 3일 이상 빼먹는 거다. 그러니까 1로 답한 사람은 제일 높은 점수인 3으로 코딩하고, 2는 2로 코딩하고, 3은 1로 코딩하도록. 이제 여기서 제가 다시 리코딩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실행을 하면 다 8개가 1, 2, 3, 1, 2, 3으로 되면서 변수명이 어떻게 돼요? 수능 1 약물, 수능 2 측정, 수능 3 운동 이렇게 해서 총 7개 중간 7번은 똑같이 겹치는 문항이 음주에 대한 2가지 문항이라서 그냥 그 앞에 6번 문항을 썼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수능 종합 점수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 앞에서 만든 7개 잘할수록 잘하면 3점이 되도록 다시 쫙 변수를 만들고 걔를 합산을 한 거죠. 이 합산하는 방법 아시죠? 실습 때 다 했죠? 합산은 안 해봤나? 했어요. 네? 했어요. 다 했죠? 그럼 다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제가 분석한 여기서 그렇게 해서 결국 뒤에 보시면 수능도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1, 2, 3으로 순서대로 정리를 한 수능도 점수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보면 약 잘 먹는 사람이 측정도 잘하고 유효도 잘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의 코릴레이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분석해서 이거 맞죠? 어쩌면 변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테면 약 잘 먹는 사람이 측정을 잘하느냐 또 운동을 잘하느냐 해서 여기 나오는 게 P-value. 그 다음에 이게 R 스태틱이죠. 네. 상관계수.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죠. 약 복용하고 다른 것들 보니까 이상하게 다 마이너스. 좀 이상하죠. 원래 약을 잘 먹는 사람이 그럼 자기가 알아서 자가측정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식사도 잘하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 복용은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약 복용은 다른 것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예를 들어 측정하는 걸 보면 다 상관계수가 양의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약 복용하고만 좀 달라. 자, 이랬을 때는 아, 저것들 간의 상관계수는 이렇구나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단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그 옵션이 가능합니다. 비모수적인 코릴레이션을 보는 거고 변수는 요것들끼리 걸 보기로 하겠다. 그 다음에 켄달타우 지수 통계량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건데 앞서의 상관계수는 뭡니까? 스피어만이라고 해서 보통 1, 2, 3, 아까 제가 지금 1, 2, 3이라고 측정을 했잖아요. 얘가 숫자로 1, 2, 3이라고 가정한 거고 제가 켄달타우를 쓴 이유는 뭐예요? 얘는 숫자가 아니라 명목 변수다. 예를 들어 1, 2, 3 하면 2 받은 사람이 1보다 2배 잘하고 3 받은 사람이 1보다 3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그런 숫자의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피어만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이런 피어슨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연속 변수가 아닌 데 쓰는 스피어만을 쓰거나 또는 이것처럼 어떻게 이건 순서가 있죠. 1, 2, 3이 그냥 명목 변수가 아니라 나름대로 어쨌든 제가 얘기 드렸던 변수의 종류가 한다면 순위 변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켄달타우 그렇게 해서 이게 더 정확하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결과를 제시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적 일치도를 보는 게 있습니다. reliability. 네, 이것을 단추로 하게 되면 내적 일치도 보는 단추가 어디 있죠? 지금 정 선생님 기억나요? 여기 신뢰도 아까처럼 그럼 7개 것들끼리 얼마나 여기서 내적 일치도라 하면은 이 변수들끼리 서로 내부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알파라는 게 있죠. 얘를 하게 되고 얘 여기다 다 놓고 이거 알파라고 하는 데서 확인을 딱 누르면 크롬과 알파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은 아까 단추를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 크롬다 알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정 운동, 식사, 시기, 흡연 하면서 그것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2번부터 7번까지 해서 평균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얘가 즉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값은 4.661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운동이 삭제됐을 때 5.2 식사가 삭제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점수가 제일 높은 애가 운동이죠. 운동이 삭제됐더니 여기서 제일 높은 값이 5.2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뭔가 하면 이거 2번부터 7번의 이 변수들의 토탈 합하고의 관련성을 봤는데 거기서 이 운동 이걸 다 쓴 게 아니라 운동을 빼고 나머지 2, 4, 5, 6, 7의 관련성만 봤을 땐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높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관련성이 높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전체 코릴레이션을 본 것보다 운동을 뺐더니 나머지 애들의 코릴레이션이 더 좋더라. 그 얘기는 뭔가? 운동이 얘가 좀 따로 노는 애구나. 그들끼리의 어떤 내적인 일치도가 떨어지는 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음주 봅시다. 점수가 제일 낮아요. 시기가 제일 낮네요. 3.685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걸 다 해가지고 서로 코릴레이션 보는 것보다 거기에서 시기를 빼고 나머지 5개만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봤더니 코릴레이션이 퍽 떨어지더라. 3.6 얼마밖에 안 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식사가 얘네들의 내적 일치도가 상당히 높은 문항이구나. 근데 걔를 빼버리고 나니까 내적인 코릴레이션이 확 떨어지는구나.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것은 이걸 이것은 제가 위에 거 선택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저희가 코릴레이션 보면서 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상하게 약복용이 다른 애들과 비교했더니 다 네거티브로 나와. 거의 흡연만 빼고. 그래서 이것을 내적 일치도라는 걸 돌려봤어요. 봤더니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뺐을 경우에 코릴레이션 제일 높아지는 것이 약복용으로 나왔어요. 얘가 점수가 제일 높아.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7개 가지고 다 코릴레이션 본 것보다 약복용 뺐더니 코릴레이션이 성적이 상당히 더 확 높아지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약이라는 게 다른 것들과 좀 일치도가 떨어지는 따로 노는 행위 패턴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먹는 거하고 딴 거하고는 내적인 일치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제 걸 얻게 되고, 그런 경우에 제가 이 분석을 왜 했느냐. 아까 수능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해서 이거 수능 합계라는 점수를 냈잖아요. 그걸 쓸 거냐. 근데 그들 내부에서의 내적 일치도를 봤더니 약복용 얘 빼면은 코릴레이션 되게 좋구나. 그럼 약복용은 이게 다른 행위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약복용을 빼고 나머지 애들로만 수능도를 측정하는 종합 점수를 낼 거냐.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는데 이제 내적 일치도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수능 종합 말고 수능 종합 언더바 2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 약복용은 따로 노는 애기 때문에 얘를 빼고 나머지 애들로만 종합 점수를 다시 구하는 거. 그런 식의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었어요. 경험 1, 2, 3, 4, 5라고 만들었는데 얘는 뭔가 하면요. 아까 제가 환자의 만족도, 안성질환 케어에서 환자의 만족도 도구가 있다고 했죠. 그 논문이고, 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총 20문항이었는데 1번부터 3번은 환자의 액티베이션, 환자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하느냐 그런 문항이고,
4번부터는 뭐 어떤 문항이고 7번부터 11번, 12번부터 15번, 16번부터 20번까지 결국 개념적으로는 5개의 카테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에서 반영하려고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을 합쳐서 환자의 경험 1, 2, 3, 4, 5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실용은 뭐예요? 이거 이렇게 설명 변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좀 줄이려고 이걸 그냥 다 합산해 버렸어요. 20개 문항을. 그래서 경험 종합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 결과가 예를 들어 뭐 무슨 병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것보다는 특히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한 문항으로 묻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문항으로 묻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빈도도 보고 그 다음에 상관 분석 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상관 분석에서 이상하게 네거티브 음의 상관관계가 막 나와? 그럼 내적 일치도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질적인 것을 여기다 수능 종합 점수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적 일치도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20문항을 조사했지만 결국 왜 정리를 20문항을 각각 다 이렇게 변수에 넣을 수는 없다. 이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또 경험 1, 2, 3, 4, 5는 또 그 내부에서는 또 일치할까? 그것도 본 거고 이것은 논파라메트릭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을 본 거죠. 그 다음에 릴라이어빌리티 이것은 내적 일치도를 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즉 어찌 보면 블록 깨기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딱 하고 나면 맨 처음에 성별부터 그 다음에 연령도 연령의 분포를 쫙 보고 아까 제가 59세하고 69세 끊었잖아요. 근데 그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끊었느냐? 자, 연령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적 퍼센트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예를 들어 연령이 같은 경우에 변수를 그럼 어떻게 여러분의 통계 모형에 넣을 거냐? 연령을 그냥 연속 변수에서 넣으면 이게 이제 상당히 통계적인 모형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내가 연령을 연속 변수로 해서 예를 들어 뭐 1세부터 100세까지를 만약에 했다. 근데 여기가 뭐 무슨 삶의 질이든 아니면 사망률이든 뭐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통계 분석은 다 뭡니까? 직선성을 가정하는 거예요. 리니어리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여기에는 사람들이 조사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답들이 나오는데 이 양쪽 극단에는 환자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얘 하나가 우연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퍽 떨어지기도 하고 또 퍽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쪽은 안정성이 확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이쪽 극단이나 이쪽 극단은 갑자기 51세에서 39세에서 퍽 떨어지고 그다음 78에서 81세에서 여기서 또 빈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연령이라는 숫자를 그냥 변수에다 넣어버리는 사람은 요즘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잘라서 명목 변수로 바꾸는데 그럼 어디쯤 자를 거냐? 여러분의 조사 건수가 너무나 적다면 심지어 그냥 한 반 정도 되는 지점에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반으로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에서 예를 들어 뭐 65세 이상과 아닌 걸로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이걸 둘로 자르지 않고 예를 들어 연령군 A, B, C에서 셋 정도로 자르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래도 세 그룹은 되니까 일정한 트렌드를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수가 적어도
저는 한 셋 정도의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보면은 이제 둘이면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셋 이상이면 일정한 트렌드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조사 건수가 좀 되면 적어도 3군 이상 자르는데 자르는 방법이 그럼 3군. 만약에 여기 제가 그냥 예를 들어 50세 이하, 50에서 뭐 예를 들어 70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잘랐다고 쳐봐요. 그럼 50세 이하는 뭐예요? 딱 한 건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통계 분석을 돌리면 모형이 저희가 깨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만약에 50 미만 그 다음에 50에서 69세 그 다음 70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나누는데 50 미만이 한 명이야 토탈. 그리고 69까지 한번 볼까요? 69까지가 몇 명이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명. 자, 여기까지 15명이야. 저희가 총 28명을 조사했으니까 여기 아닌 12명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럼 세 군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눠버렸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결과 변수가 무슨 예를 들어 만족도가 높다 또는 뭐 낮다 만약에 이런 거였다고 많이 쳐요. 또는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거라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15명 중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 10명 5명 또는 여기 12명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6명 6명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달랑 한 명이니까 어떻게 되죠? 얘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는데 만약 여기 갔다고 쳐봐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0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통계를 돌리는 그 통계 수리적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각각의 경우에서 확률을 다 계산한다. 여기가 뻥하고 비어버려요. 뻥하고 비어버리면 나중에 통계를 돌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뭐가 몇 배, 그러니까 몇 배 또는 이제 OR 값이나 RR 값 또는 예를 들어 P-밸류 같은 것이 갑자기 999.999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P-밸류가 999야? 어떻게 되는 거지? 또는 예를 들어 그 모수 추정치가 999야? 어떻게 된 거지? 자 이런 경우가 모형이 깨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모형이 깨진 건 뭐냐? 내가 이걸 제대로 잘 적절히 구분하지 않고 너무 빈도가 적은 그룹을 하나 만들었다면 여기서 1하고 여기가 뻥 비어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엉뚱하게 999 뭐 이런 게 콱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눌 때는 가능하면 이분하게, 균등하게 나누면 좋겠죠. 그래서 균등하게 나누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33%, 66%에서 나누면 좋겠죠. 근데 33%에서 나누면 한 여기 제일 가까운 값이 여기니까 65세까지 하고 그다음 66%에서 하려면 한 이 정도. 그럼 70세. 65세, 70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2 지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딱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어디서 커트할 거냐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식은 표준적인 연령 구분의 일반적인 틀. 그래? 그냥 50대, 그 다음에 60에서 60까지 60대, 그 다음에 70대 이상. 이렇게. 자, 이 두 가지 그냥 수학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3분의 1, 3분의 1 하다 보면 가끔씩 어때요? 67세 뭐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겠죠. 그럼 몇 세부터 67세를 1로, 68세부터 몇 세를 뭐 73세를 2로, 73세보다 넘어가면 3으로 이렇게 코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표를 제출하고 나면 그래서 연령을 왜 이렇게 나눴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이거 저희가 보통 5세 단위나 10세 단위로 구분한단 말이죠. 자, 그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제가 선택한 건 뭐예요? 여기까지 하고 60에서 69세로 나누었고 70세 이상으로 나누었고 그래도 아까처럼 50대 미만으로 하는 것보다 59세까지 하면 5명 정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5명이면 이 28명이 조사 중에 5명이면 한 6분의 1이나 좀 되는 그 정도는 이제 들어갈 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뭐 성별부터 그다음에 연령부터 해서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만족도 점수부터 해서 또는 자기의 자가수행 형태부터 해서 여러분이 분석하는 변수들을 하나하나 나름대로의 그 판단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고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분석 시간에 거의 한 80% 이상을 거기에다 쓰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막 잘못된 분류를 해버리면 뻥 비어버리면서 모형이 깨져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 쉬었다가 이제 맞아. 자, 만성질환 특정관리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경험이 좋으면 건강관리도 잘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이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이 사람은 아예 일상생활이 안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친 경우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얘가 또 요거하고도 영향을 미치겠죠. 걷기가 힘드신 분이 보건소 찾아오기도 힘들 거고, 또는 자기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만족도도 다를 거라고. 그 다음에 성별이나 연령은 우리 그 보건학적 분석에는 설사 통계적으로 피벨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변수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특성들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결과 변수는 연속 변수로 제가 좀 간주를 했습니다. 1, 2, 3으로 답한 걸까 합계 점수를 냈었죠. 자, 물론 여기서 더해서 이렇게 된 나중에 최종적인 건강 결과도 좋은지 보면 좋겠지만, 그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못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단별량 분석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하면 얘하고 얘 코릴레이션 보고, 얘하고 얘 코릴레이션 보고, 성별과 이거예요, 연령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를 채워오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한 측면들만 본 거지,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한꺼번에 고려한 다별량 분석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무언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별량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럼 그거에 맞게 한번 이 과정을 그냥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에서 일단 결과 변수가 연속 변수고, 그 다음에 설명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일단 성별을 가지고 봅시다. 성별은 그 두 집단이잖아요, 남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표본 T 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검정 변수를 제가 수능 종합 점수로 넣고, 그 다음에 집단 변수를 아까 성별이 A1이었죠. 얘를 집단 변수로 넣고 집단을 정의를 합니다. 집단 1을 1, 집단 1을 2 이렇게 해석하고 확인을 눌러. 자, 이렇게 결과 나올 때마다 맨 위에 이게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저장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집단이고 각각의 남자의 평균이 15.3, 여자가 17.1. 아, 여자가 점수가 좋구나, 수능을 잘하는구나. 근데 이 평균값만 제시하면 안 되고 얘가 통계적으로 유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P-밸류가 0.30이 나왔어요. 즉 등분산 가정이 적용되지 없는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밑에 가정이 적용되지 않은 쪽에서 맨 끝에 여기 유의 확률 0.48이 아니라 0.21, P-밸류 0.21, 얘를 읽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남자 18명, 여자 10명, 평균 15.3, 평균 17.1, 그 다음에 여기다 한 칸 빈칸 하나 더 만들어서 P-밸류 0.21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더 예를 볼게요. 이번에는
저기 분산 분석. 일반 선형 모형이나 분산 분석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 종속 변수. 종속 변수가 뭐예요? 결과 변수가 종속 변수죠. 원인 변수가 설명 변수라는 얘기 제가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는 연령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수능 종합을 종속 변수에 넣고, 자, 이제는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연령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3단계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령분 1로 나눴었죠. 그래서 얘를 보수 요인으로 하고,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비나 뭐 이런 거 사후 분석. 자, 이게 분산 분석 제가 얘기할 때 1차로 세 군이 1차 내야를 보고, 그 다음 1차장 도대체 어디가 다른 거냐를 본다라고 했죠. 사후 감정 변수를 예를 놓고, 여기서 이 통계량들을 쫙 하는데, 보통 등분산 가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중에서 이제 하나 고르는데, 흔히 쓰는 게 본페르니, 특히 던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럼 이 중에서 뭐를 써야 좋은 거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투키나 던칸이나 본페르니인데, 전 본페르니를 그냥 좀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다 이 사후 검정을 하기 위한 이 통계량을 개선하는 그 통계학자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내게 더 좋아 남들보다 개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근데 흔히 쓰는 본페르니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확인을. 자, 그랬더니 1, 2, 3이 5명, 11명, 12명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F로 펴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은 연령분 1에 해당된 요 P밸류를 이거예요. 0.241, 0.05,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연 차이가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사실은 사후 분석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하죠. 그래서 보면 연령분 1을 기준으로 2를 봤을 때 평균에 이런 차이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결국 이거 P밸류를 읽으면 되죠. 0.344. 1과 2의 차이는 이거고, 1과 3의 차이는 0.39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게 안 나오죠. 그 평균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평균 비교해서 여기에 이런 배치 분석이 있었네. 자, 수능 종합을 종속 전체에다 놓고 요인을 연령분을 놓고, 여기서 사후 분석을 해도 되죠. 여기서 본페르니 이렇게 하고 딱 돌리면 기술 통계량이 안 나와요. 평균 비교해서 이런 기술에서 여기서 옵션 그래서 기술 통계량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되면 이제서야 이제 5명인데 평균 14, 두 번째 16, 세 번째도 16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단순 평균값이죠. 저희가 심플 민이라고 하는 단순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의 차이, 1과 2의 차이는 요건데 그것 사이의 P밸류는 어떻고 1과 3의 차이는 어떻고 하는 게 사후 분석 결과인데, 그게 아니라 토탈리 1은 2%, 2는 2%, 3이냐를 봤더니 P밸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 평균값 제시해주고 그 옆에다가 전체 분산 분석 결과인 요것의 2점 사이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이걸 적어줍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1에 해당되는 부분 B칸 문수에서 2에 해당되는 부분에 1과 2의 차이를 적어주고, 3에 해당되는 부분에 1과 3의 이렇게 P밸류를 적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별하고 내가 보고 싶었던 결과 변수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연령하고 보고,
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경험 점수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보고. 그렇게 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본 것은 다 뭐예요? 단별량 분석이라는 거예요. 단별량 분석은 중요한 결과죠. 그것도.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그거 이후에 다별량 분석 결과를 같이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별량 분석은 제가 이제 다별량 분석할 때는 여기서 일반 선형의 일반량으로 가서 종속변수 수능 종합 주고, 자 근데 여기에 연령분을 잠시 빼고 이 안에 순서대로 이쁘게 집어넣는 게 되니까, 자 A1이 성별이었고, 그 다음에 연령분이고, 그 다음에 경험을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경험도 나눴어요. 경험 전개 이렇게. 만약 이것은 뭐예요? 수능 종합이라는 그 연속 변수를 결과 변수로 해서 내가 설명하는 예측 변수로 성별과 연령과 그다음에 경험 점수도 이렇게 쭉 연속으로 되어 있는 거 아까 연령 나누듯이 단계 범주하는 거예요. 제가 적정히 컷오프를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 모형 들어가면 기본 옵션으로 된 게 완전 요인 모형입니다. 자, 이 완전 요인 모형은 뭐냐? 자, 성별, 연령군, 그 다음에 경험 이게 각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별 곱하기 연령, 그 다음에 성별 곱하기 경험, 그 다음에 연령 곱하기 경험, 그 다음에 성별 곱하기 연령 곱하기 경험. 얘네들이 이게 완전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짝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 게 완전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왜 한다고 그랬죠? 제가 교복 효과를 보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이미 들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얘를 하고서 그냥 여기다 사분석까지 넣죠. 사분석하고 여기다 본체를 넣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평균을 출력하는데, 이거 얘를 하고 여기다 주효과 비교라고 이제 보통 정하고, 여기서 또 본테르미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넣는 이유는 아까 제가 심플민을 넣었었죠. 그냥 단별량 분석을 했을 때는, 즉 결과 변수 하나, 설명 변수 하나에서 돌리면 그게 단별량 분석이고, 지금 다별량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다별량 분석에서, 자 그때는 남자 아까 몇 점, 여자 몇 점 나왔는데 그건 성별하고 요 점수의 그냥 심플 민이었고, 여기서 얘를 평균 출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요과 비교하고 여기서 뭐 본패링이나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요 옵션을 사용해주면 무슨 값이 나오냐? 다른 성별의 아까 그 점수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달라진 값이 나오는데 왜? 연령과 그 다음에 아까 경험이라는 요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나타난, 즉 연령과 경험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정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최종 효과가 되는 효과부터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눌러버리면 더 중요한 건, 자 연령 0.298 유의하지 않았죠? 연령분 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죠? 경험 단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죠? 셋 다 유의하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짝지을 수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은 훨씬 더
0.95, 0.67, 0.64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아예 마지막 얘는 아예 값이 산출도 안 됐어요. 왜 그 값이 산출 안 될까요? 이런 경우도 통계적으로 모형이 깨진 겁니다. 너무 잘게 채를 치듯이 나누니까 얘가 계산이 안 되고요. 자, 그렇게 하고서 아까 통계적으로 어저스트 된 값을 냅니다 라고 제가 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몇 점 나왔었죠? 제가 보면 아까 남자가 15.3, 여자가 17.1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다르게 나왔죠. 14.8, 17.05가 나왔어요. 값이 조금 달라졌죠. 왜? 아까는 단순히 심플, 단별량으로 본 거고 이것은 뭐예요? 성별의 효과를 보는데 연령이나 경험이란 요인까지 함께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어저스트한 값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다별량 분석을 하는 이유는 심플민으로 하면 돼. 누가 다별량에서 괜히 할 필요 없잖아요. 다별량 분석을 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의 통계적 차이는 이렇게 1을 기준으로 2를 봤을 때 평균이 마이너스 2. 얼마? 2를 기준으로 1을 봤을 때 플러스 2. 얼마? 똑같은 얘기죠. 남자를 기준으로 여자의 차이나 여자를 기준으로 남자의 차이. 같은 얘기인 거고 여기 P밸류 나오죠? 0.044 0.044 그래서 유형률이 있는 걸로 나왔네?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연령군을 볼까요? 연령군의 점수가 여기 나왔죠. 13.8, 15.7, 16.3. 자, 13.875였습니다. 마트가. 근데 아까 연령군의 그냥 평균을 봤더니 14.4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봤더니 13.8 이렇게 나오죠. 값이 달라지죠. 자, 이 값은 뭐냐? 내가 결국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다별량 분석의 최종 결과.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별량 분석을 한 거고, 즉, 이 연령군의 순 효과는 성별이나 경험이라는 것을 함께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보정했을 때 나온 값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과 2의 차이는 얼마인데, 결국 중요한 게 이 비교죠. 요 세 분의 토탈리 그 값은 이 A는 B는 C다라고 하는 그곳의 분산 분석 결과는 아까 여기 나오죠. 연령군에서 나온 여기 그 .505 요거지만 그 다음에 연령군 어디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볼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봅니다. 1을 기준으로 1을 봤더니 P밸류가 0.693, 1을 기준으로 3을 봤더니 029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 결과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적어주느냐? 예를 들어 성별하면 남, 여 나오고 연령군 1, 2, 3거죠. 자, 성별은 연령군이었어요. 그럼 보통 N수를 적어줍니다. 남자가 뭐 아까 몇 명이었더라? 하여튼 16명, 12명인가? 그리고 여기가 5명, 10명, 몇 명 해서 N수 적어주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이 퍼센트도 적어줍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65.7% 이 사람이 여자가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보통 적어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수를 우리가 보려고 했던 점수는 결국 수능도 점수잖아요. 그 평균을 적어주죠. 아까 심플로 했을 때 이렇게 하죠. 14.4 연령군 14.4 그 다음에 16.36 그 다음에 16.25죠. 자, 이건 뭐예요? 여기다 점수하고 여기다 뭐라고 써냐면 단순 평균 또는 심플 민이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 단순 평균의 세 군 사이 의견 차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몰라요. 분산 분석에서 나온 p-밸류 있죠? 걔를 여기다가 p-밸류 뭐 0. 얼마라고 적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담별량 분석. 다별량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여기다 적어주는 건 뭐냐? 요거죠, 이거. 14.4하고 다른 값이에요. 13.8, 15.7, 그 다음에 16.3. 아까는 보세요. 14.4, 16.3, 16.25에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다, 오히려 좀 이런 양상이었는데 성별과 아까 경험 점수를 종합했더니 얘가 13.8, 15.7, 16.3 어떻게 돼요? 일관된 트렌드를 보이는 식으로 값이 바뀌었죠? 자, 그것이 심플민을 봤을 때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를 그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 봤더니 이거 아니고 실제 이렇게 딱 계산형으로 탁 올라가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했을 때는 저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 분 중에 그래요. 그 59세 이하가 좀 점수가 낮고 나머지는 좀 비슷한 것 같더라라는 정도의 얘기밖에 못하던데 다별량 분석을 했더니 이게 연령의 증가에 따라 13, 15, 16 이런 식으로 탁 올라가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연령이 다별량 다른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다 보정했더니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 관리를 더 잘하는 일관된 경향성을 발견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요 옆에도 안오가 분산 분석 결과 하나로 나온 p-밸류 적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1과 2를 비교해서 나온 요 p-밸류를 아까 요거 1과 2를 비교했을 때 0.593, 1과 290을 또 따로 적어주기. 전체 p-밸류하고 그 옆에 한 칸 더해서 1과 2의 차이는 2에다가 1과 3의 차이는 3에다가 4, 5 검정 결과의 p-밸류를 또 같이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이 이제 최종 분석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저기서 어떤 설명 요소를 그것도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결과들이 이게 춤을 추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변수를 나누는 것도 정말 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는 거다 하면 그냥 3분의 1 나누시든지 아니면 그래도 표준적으로 연령 분류를 그렇다고 0에서 뭐 57세 그 다음에 63세 이렇게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냥 5세 구간이나 10세 구간을 나누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넣고 경험 종합 점수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경험 종합 점수는 연령처럼 어떤 표준화된 분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3분의 1씩 잘라도 이것저것 되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보는 김에 경험도 한번 볼까요? 경험은 2단계로 제가 나눈 거네요. 경험 단계 2가. 경험 1, 2 해가지고 아마 이제 경험이 좋은 사람, 경험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경험이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가 수행도 잘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이것이 다별량 분석이고요. 다별량 분석을 하면 단별량 분석하는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 경향성을 말할 수가 없었는데 탁 계산형으로 쫙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아주 이런 경우는 이제 해피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별량 분석을 하고 그 결과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네, 강의가 오늘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강의분의 실습은 그럼 다음 수업이 3주 후에 있죠. 그때 실습을 먼저 진행하시고 제가 그러면 11시